관계 변수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변수를 체크하면 내가 우리 고객과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 핵심은 2가지예요. 친밀도와 이해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친해져야지 무슨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네 집 자식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대충 파악이 돼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친밀도와 이해도가 중요해집니다. 처음 만나면. 그죠? 자, 그리고 그럼 연애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연애할 때 사랑을 딱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연애할 때는 믿음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신용도, 신뢰도 이게 중요해요. 연애할 때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너 나 못 믿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걸로 많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신용도, 신뢰도 이렇게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용도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믿을만한지 이겁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잘 보시면 위에는 약간 이성적인 거고요. 감성적인 거고 밑에는 약간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잘 보십시오. 연애를 오래 하는데 결혼 안 하지 쟤들은? 그런 커플이 있으면 잘 들여다보면 저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안 됐어요.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왜 니는 결혼 안 해? 너 안 좋아해? 그러면 걔는 사람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 근데 왜 안 해? 아직 취업이 안 됐어. 이게 밑에 게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케이스는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어. 근데 왜 안 해? 좀 더 봐야지. 아직 확신이 안 서. 그건 뭐예요? 위에 거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2개가 해결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자,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서는 뭐 해야 되나요? 뭘 노력해야 해결이 될까요? 하나가 되는 게. 원래 결혼이라는 게 하나가 되기 위한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보면 공감도 하고 협업도. 결혼, 부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뭘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이 내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아기입니다. 아기가 딱 태어나면서 갑자기 공감이 확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협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커서 시집장가 갈 때까지 독립하기 전까지 저 문제를 해결 못하면 다시 뭐가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오면 뭐죠? 네, 황혼, 이혼 이렇게. 저 2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회사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회사에서 친밀도와 이해도를 해결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없죠. 저게 이제 여기잖아요. 마케팅 부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프로모션이죠. 그러니까 광고, 홍보, 그 판촉, 요게 이제 사실은 요걸 해결하라는 건데 잘 안 하나 보죠.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광고 대행사 다닐 때 맨날 광고 계획 썼으면 뭐라고 쓰냐면 광고 목표 해놓고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 그 다음에 브랜드 친밀도 제고, 뭐 이거 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광고라는 거는 마콤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이거 해결하는 툴입니다. 얘 가지고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돈만 주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거 해결하는 툴입니다. 그러면 자, 저 2번째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가 어딜까요? 회사에서. 고객과의 신뢰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해결합니까? CS죠. 그죠? 예. 그래서 고객 지원 파트가 이제 그 부서가 됩니다. 콜센터, AS 센터.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 사장이 맨날 야, 왜 우린 광고가 안 되고 막 이 고민을 하는 거는 뭐예요? 그 회사가 요 단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회사가 고객 지원 파트에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 회사는 이제 2단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저 2단계에 있는 거예요. 콜센터 빵빵하고 AS 센터를 자랑하죠.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3단계. 공감도와 협업도, 고객과의 공감과 협업을 해결하는 부서가 어딜까요? 이거는 거의 못 맞춰요. 여기입니다. 비슷했습니다. 네. 제품 개발팀. R&D 파트. 제품 기획. 예. 그래서 제품을 고객과 공감해서 고객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가는 회사는 잘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보면 자, 모든 회사가 다 요 세 가지 파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제품 개발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광고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지원 전화 받는 사람은 하다못해 사장이라도 전화는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있는데 뭐냐 하면 마케팅 차원에서 거기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관점이 여기까지 가 있으면 1단계 회사고요. 마케팅이라는 관점이 고객 지원 파트까지 가서 마케팅 전략적으로 고객 지원을 관리하면 여기에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을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을 개발하면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회사를 뭐라 그러냐면 전사적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사적 마케팅, 전사적 마케팅이라는 게 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들이 저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2.0 시대는 전략이 뭐 굉장히 전략이 많지만 저기서는 전쟁 전략으로 한 4가지 정도 전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6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인데 6가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준이 고객과의 관계 수준에 따라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자, 고객과의 관계 1단계 마케팅은 뭐냐 하면 1단계 초기 마케팅은 요겁니다. 나를 알게 하기 전략. 그래서 고객에게 나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회사는 1단계 초기 전략을 쓰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광고, 홍보, 판촉, 아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에 투자하는 회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99%의 회사는 전부 1단계 초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들 뭐예요? 광고를 해야 되는데 늘 이 고민을 해요. 근데 돈이 없어.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초기 전략이 있고요. 아래쪽은 다시 말하면 요건 하수 전략이고요. 고수 전략이 있어요. 고수 전략은 뭐죠? 아까 우리 미팅할 때 고수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만히 있다고 그랬죠. 가만히 있는 전략입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뭐 합니까? 파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고객 알기 전략입니다. 고객 알기 전략이 고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소비자 조사를 하거나 고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객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하수, 고수 전략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단계 전략은, 2단계 하수 전략은 뭘까요? 믿음이니까. 자, 하수와 고수의 차이를 알려드리면, 하수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되죠.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고수는 자기가 해요, 그냥.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고수들은. 내가 알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에너지만 들고 잘 안 돼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수들은 이걸 쓰고요, 고수들은 이걸 써요. 자, 그러면 이 세대는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수들은 고객이 나를 믿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게 하기 전략을 씁니다. 그럼 이게 주로 이제 이 부서가 AS 센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전략을 쓰는 게 방어적 AS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 전략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하수 전략 쓰는 게 지금 삼성, LG 뭐 이런 데는 SK 이런 데 전부 이겁니다. 이 전략 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AS 센터에 가서 핸드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면 제일 먼저 다투는 게 뭐 가지고 다툽니까? 고객과 회사. 예? 사용도 과실. 그렇죠. 과실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다시 말하면 돈 문제예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라고 우겨요? 네, 사용자 과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객은
제품의 문제라고. 네. 그러면 자, 회사에서는 고객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고객을 야, 너 왜 사기치는 거야? 이거 떨어뜨려 놓고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이 기본 밑에 깔려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우리 제품이 문제 없다라는 거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못 믿는데 네가 날 믿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저 동네가 감정 노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블랙 컨슈머 때문에 저게 스트레스 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고객을 못 믿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근데 너의 할 일은 뭐냐면 고객이 회사를 믿게 만들어. 이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미션을 주고 어쨌든 월급을 받으려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래서 저기가 그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럼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2단계 고수 전략은? 예? 예.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고객 믿기 전략입니다. 예. 예? 시프라잖아. 고객 믿기 전략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략을 뭐라 그래요? 선제적 A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쓰는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없고요. 미국은 많대요. 미국은 대형 유통망이나 아니면 백화점들이 주로 저 전략 씁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슈퍼볼 시즌이 되면 대형 TV 매출이 확 올라간다. 그리고 슈퍼볼 시즌이 딱 끝나면 다 반품 들어온다. 그거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단순 그게.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 되면 백화점의 드레스 매출이 또 쫙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다 반품 들어온대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는데 제가 발견한 데는 여기입니다. IP타임이라는 회사 아세요? 들어보셨죠? 와이파이 잡으려면 맨날 나오는 게 오늘도 여기 잡혀요. IP타임. 그래서 공유기 업계 1위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IT 쪽에서 오래 마케팅을 했으니까 저희 네트워크 회사들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스코 뭐 이런 데들하고 다 했는데 한 공유기라는 게 생긴 게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공유기라는 게 나왔을 때 회사에서 이제 저도 썼죠. 그때 IP타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웬 듣보잡이야? 벤처가 뭐 해서 좋은 그래서 버팔로 뭐 시스코 뭐 넷기어 뭐 이런 외산 장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거 썼어요. 그때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다른 회사에 이렇게 보니까 IP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서 이제 전화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착불로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고장 났다니까 그냥 보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꾸거나 새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고쳐서 보내주는 거예요. 뭐예요? 선제적이에요. 안 따지는 거예요. 고객 과실이니 뭐니 너 이거 전원 잘못 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몇 년 지난 후에 이 듣보잡이 여기 다 평정했어요. 그래서 다 사라졌어요. 그 회사들이. 그래서 요새 공유기에는 국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들도 다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수 고수만 차이가 나도요. 이겨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 세대가 다르잖아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2세대는 무조건 1세대를 이깁니다. 그 다음에 저기 IP타임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고객 지원 게시판에 제가 얼마 전에 체크한 게 글이 올라와 있는 게 한 28만 건 정도 올라왔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그 글들이 전부 다 답글이 다 달려 있어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고객 지원 게시판에 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못 올리게 막아놨어요. 뭐죠 그게? 고객을 안 믿는 거예요. 고객을 뭘로 봅니까? 고객을 악플러로 보는 거죠.
걔는 글을 올리게 해놓는 순간 온갖 욕을 다 쓸 거야. 그래서 아예 막아놓은 거죠. 그러면 IP타임이라고 악플이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스팸도 올라오고. 근데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의 차이입니다. 전략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스테이지가 달라도 차이가 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골목 상권의 작은 가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게 제일 힘들죠. 그죠? 그래서 프랜차이즈와 그냥 일반 빵집하고 붙으면 프랜차이즈가 이기잖아요. 그게 왜 이기는 것 같으세요? 자본력일까요? 저는 처음에 자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지.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빵집을 내는데 투자하는 돈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대기업이 돈을 덜 쓸 것 같아요. 효율성이 있으니까. 대량 구매하고. 그래서 이게 자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의 문제냐 하면 마케팅 전략의 문제. 대기업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동네 빵집은 요 전략을 써요. 그래서 무조건 밀리는 거예요. 전략을 다른 이 레벨이 달라서. 근데 동네 빵집들 중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도 안 밀리고 이기는 데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데들 잘 들여다보면 거기는 요 전략을 안 씁니다. 거긴 딴 전략을 써요. 마케팅.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전략의 우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스테이지에 따라서. 자, 그러면 3세대 하수 전략은 뭘까요? 하나 되기니까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고객을 어떻게 하잖아요. 그죠? 고객을 나랑 하나 되게 만들기 전략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 되게 하기 전략입니다. 전략 이름이 참 쉽죠. 나와 하나 되게 하기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 전략 쓰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 아메이, 허벌라이프 뭐 이런 데, 뉴스킨 이런 데가 뭐예요? 고객을 땡겨다가 자기 회사 직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건을 막 팔고 있어요. 네. 그게 하나 되기 전략. 그래서 거기서는 거기에 사업 설명회 같은 거 가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프로슈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프로슈머가 뭡니까? 회사와 고객이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 직원을 만들어 놓는 거죠. 월급을 안 주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저게 그래서 강력합니다. 스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에서는 대기업보다 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데들이 잘 나갑니다. 근데 한계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하수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고객을 땡겨다 자기한테를 땡겨오는 거예요. 그럼 고수 전략은 뭘까요? 네, 하나 되기가 고객과 하나 되기 전략. 내가 고객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객한테 가서 고객과 하나 되기 전략. 그래서 요 전략을 쓰는 게 뭐냐 하면 커뮤니티 마케팅, 팬덤 마케팅. 요게 요 3단계 고수 전략. 커뮤니티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팬덤 마케팅도. 그래서 요 전략 쓰는 회사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애플, 샤오미, 페이스북, 트위터, SNYG 얘네들이 다 저 전략 쓰는 회사.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이 다 저게 몰려있죠. 예. 그게 왜냐하면 지금 저 3세대 마케팅의 시즌이라서.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스티브 잡스가 가장 깐깐한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공감이에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마케팅은 우리 편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절대 그 윈도우용 소프트웨어 이런 거 잘 안 만듭니다. 자기네 편한테만 잘해줘요. 근데 일반적인 경쟁 전략에서 보면 거기에다 뭘 해가지고 거기서 고객을 끌어오는 게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인데 걔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편한테만 잘해주기 전략이었어요. 그게 커뮤니티 마케팅입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제품도 커뮤니티 내에서만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샤오미가 애플 짝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케팅도 애플을 따라 한 거죠. 근데 애플보다 더 잘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애플의 샤오미의 그 커뮤니티 이름이 미펀이라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 샤오미의 그 이제 그 고객 커뮤니티의 제일 하이 레벨
그 VIP 그룹이 있대요. 한 1,500명 정도 된다는데, 거기서는, 샤오미에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능이 출시될 때 그 VIP 그룹에서 승인을 안 하면 제품이 못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협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아까 협업이 그렇게 돼요. 고객하고 협업. 그래서 샤오미가 강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어느 날 페이스북의 유저들이 자기 컨텐츠를 싹 지우고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페이스북의 홈페이지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홈페이지에 딱 하면 뭐 있을까요? 그렇죠. 광고 좀 있을 거고, 로그인 화면 있고, 뭐 도움말 좀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어느 날 고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현대자동차 매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 재고가 자동차들이 남아있잖아요. 페이스북은 고객이 사라지면 제품도 사라집니다. 뭐예요? 고객과 제품이 하나가 돼 있어서 그래요. 트위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강력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이나 YG는 팬덤 마케팅인데, 팬클럽이 보통 언제 생깁니까? 가수가 좀 떠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연습생 때 만들잖아요, 요새는.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팬클럽이 옛날에는 팬이 많으면 걔들이 클럽 만드는 게 팬클럽인데, SM이 이제 제가 보기에 그걸 제일 먼저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연습생 때 팬클럽을 조직을 해서 얘들이 연습생하고 서로 교류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들이 키운 거야. 얘 데뷔하는 날 완전히 뭐 잔칫날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SM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최초 팬클럽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콜래버레이션, 협업이죠. 그죠? YG가 더 심해요. 근데 YG는 어떻게 하냐면, 위너라는 그룹 아세요? 위너? 네, 아세요? 그 빅뱅 같은 겁니다. 위너가. 근데 위너가 어떻게 데뷔를 했냐면, YG의 그 연습생들 중에 이제 데뷔에 임박한 A팀, B팀 두 팀을 뽑아가지고 얘들을 그 위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케이블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경연을 붙입니다. 그래서 매주 시청자들이 투표해가지고 뽑아요. 그래서 몇 주 지나서 최종 우승자가 그날 데뷔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쟤들이 미쳤구나. 아니, 그 우승됐으면 데리고 가가지고 뭐 코디도 좀 하고 뭘 준비를 해서 데뷔를 시켜야지. 그냥 그날 데뷔를 어떻게 해? 연습생인데? 근데 그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시청자들이 데뷔를 시킨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 얼마 전에 그 힐링 캠프에 양현석 사장이 나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YG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딱 두 가지 일밖에 안 한대요. 첫 번째는 팀을 출발시킨대. 야, 니네 해봐. 해가지고 출발을 시킨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준비 다 된 애들 데뷔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란대요. 그러니까 양현석이 하는 그 중요한 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누굴 준 겁니까? 고객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것도 팬클럽이 아니라 시청자한테 확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거죠. 그래서 YG가 요새 잘 나와요. 전략이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이 쓰는 전략이 어딘가요? 여기서? 대기업들은? 예. 2세대? 방어적 AS, 여기 쓰죠. 그죠? 2세대 하수 전략. 삼성. 애플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애플을 끝내 못 이기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샤오미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삼성이 샤오미한테 밀린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샤오미 못 이겨요. 중국, 삼성은. 왜? 마케팅 전략이 달라요.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럼 뭘 쓰면 돼? 여기 대기업들이 주로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전략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버시오는 저 3세대 전략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대기업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면 다들 한숨을 팍 쉬세요. 야, 난 아직 여기도 해결 안 했는데 언제 저기까지 가? 그죠? 그래서 저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페이스북 혹시 광고한 거 보셨어요? 페이스북이 자기 회사 광고한 거 보신 분? 없죠. 페이스북은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지금 고객이 몇 명입니까? 13억이에요. 유저가 13억. 광고 한 번도 안 하고 13억. 다시 말하면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걸 막 연락이 하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돼요. 누가 합니까? 누가 알려줘요? 고객이 알려줍니다. 왜? 저게 내 거니까. 페이스북이 왜?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내 거니까 내가 길을 쓰고 알려줘요. 저도 지금 페이스북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문지 같은 거 나눠주면 거기 꼭 페이스북 아이디 쓰라 그래요. 왜? 제가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 보신 분 계세요? 그죠? 엄두도 안 내죠? 페이스북 쓰다가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예? 네. 패친한테 물어요, 패친한테. 고객이 해줘요, AS를. 왜? 자기 거니까. 그래서 저 3세대 고수 전략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요, 저절로.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직방 여기를 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 2단계 고수 전략에도 그러면 1단계 이거 쓰면 이거 이깁니다. 그래서 이걸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고수 전략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동네 가게들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는 자기 파는데 정신없는 가게가 있고 어떤 가게는 왔어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다 친구인 가게들이 있어요. 누가 장사 잘 돼요? 당연히 그쪽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냐 아니면 이거냐 다른 거.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는 방법을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아까 마케팅 3.0에 이 1.0, 2.0, 3.0하고 뭐가 물리냐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마케팅은 1.0 마케팅이에요. 다시 말하면 30년대, 60년대 마케팅 방법이 1세대 마케팅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60년대 마케팅 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는데 급한 거죠. 그게 뭐예요? 스펙 알리는 거예요. 그죠? 알리지만 알리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 거고, 2세대는 당연히 고객 만족 CS 쪽이죠. 그 다음에 3세대가 저희 협업하고 이렇게 됩니다. 밸류. 자, 그래서 저렇게 매칭이 되니까 지금 뭐예요? 3.0 시대이기 때문에 3세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마케팅을 하는 데들이 있었는데 힘을 못 썼어요. 아까 동네 빵집 중에 프랜차이즈 이긴 빵집들 있죠. 그 빵집이 저 3세대 마케팅 합니다. 단골 마케팅.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이것도 이제 IT의 역사를 쫙 보니까 이 흐름의 이때가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려요. 그래서 이때가 1세대 마케팅 열심히 하던 때고요. 그 다음에 2세대 마케팅으로 넘어갔다가 다음 이제 지금 3세대 마케팅을 해야 돼. 이때 이제 뭐가 될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때는 어퀴지션, 고객 획득하는 데 포커스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고객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가 중심이고 이제는 리텐션, 유지 쪽에 이제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 3.0 마케팅이 이제 앞으로는 IT 쪽이든 뭐 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2.0 시대의 핵심은 마케팅 전략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이때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경쟁사와 어떻게 내가
이길 거냐 이거였다면 3.0 시대의 마케팅의 핵심은 공동체 만들기. 이제 달라요, 목표가. 커뮤니티 마케팅이, 커뮤니티가 뭐예요? 커뮤니티 한국말로 하면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 만들기 시대가 된 거예요. 2.0 시대는 그래서 핵심이 경쟁, 사랑, 땅 따먹기예요. 그 마켓시어가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3.0 시대는 마켓시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과 친구 되기니까 뭡니까? 커뮤니티나 팬덤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요즘 마켓시어 얘기하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 마켓시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페이스북 마켓시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요, 저 동네는 마켓시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켓시어가 목표였다면 지금 뭐 따지냐 하면 MAU, DAU 이거 따져요. 그러니까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몇 명이냐, 활성 유저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커뮤니티 사이즈가 누가 크냐 이거가 중요하지 쉐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1위, 2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게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요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3.0 마케팅 전략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은 다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단골 마케팅입니다. 아까 얘기했다. 그래서 그 동네 맛집들이 전부 뭡니까? 단골 장사하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프랜차이즈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쉬워요. 단골, 팬덤, 커뮤니티 마케팅이 다 같습니다. 팬클럽 만드시면 돼요. 팬클럽 딱 만들어서 그 팬클럽이 확산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초기에 팬클럽을 만들 때는 Y에 동조하는 사람을 모으라 그래요. 그거는 누구 얘기냐면 이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드의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 이분이 골든서클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대한 리더들은 왓을 얘기하지 않고 Y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킹, 뭐 라이트 형제,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킹의 위대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 뭐 어쩌고 하는 그 연설이 뭐냐면 꿈 얘기를 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Y를 얘기를 한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뜻을 모은 거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 스티브 잡스가 그 Think Different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아인슈타인 뭐 쭉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다르게 생각을 했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사실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전통적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맛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은요, 배터리가 몇 시간 가고 스펙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PU가 어떻고, 램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품이 좋아서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취지나 이런 거에 공감하는 사람이 훨씬 더 결속력이 있고 더 오래 갑니다. 그러려면 내가 Y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요. 정리를 하면 전통적인 마케팅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펙 중심의 왓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1세대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작은 마케팅이라는 거는 작은 회사들을 위한 마케팅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의미는 저거예요. 작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팬클럽에 집중해서 거기서부터 튀어나가면 그러면 된다. 거기서부터 하나 되기 마케팅을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단골 마케팅이 뭐 이런 겁니다. 제 단골 미용실입니다. 상담동에 있는데 엊그제 이발해야 되는데 갔더니 휴가 가가지고 허탕 치고 왔는데 여기가 청담동에
있는데 청담동이 미용실 의 본점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주로. 그죠? 근데 여기는 원장님 혼자 하는데요. 근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손님이 있어요. 저도 한 7년째 가요. 그래서 여기는 가면 아까 그 1세대 고수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빈이 아빠 왔어? 뭐 지금 고3인데 우리 집 사정을 다 알아요. 뭐 특별히 제가 얘기해 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고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가만히 앉았다 나와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뭐 어떻게 깎아달라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았다가 싹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나 뭐 아는 사람도 소개시켜줬는데 예를 들면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제주도 사는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서울에 올라오면 꼭 가서 머리를 깎고 가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가면 그 후배 지난주에 왔다 갔던데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머리만 깎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단골 마케팅이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지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략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 핵심 트렌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